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이너스킨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제품을 저희가 또 만들었습니다. 요즘 신제품들이 계속 이렇게 한 주 걸러서 하나씩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준비했던 것들이 이제 지금 하나씩 지금 제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너스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히알락하고 콜라겐 제품의 콜라보다 합쳐진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ECM이라고 하는 세포의 기질의 결정판이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합친 게 아니라 콜라겐의 함량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ECM의 이제 주 성분은 콜라겐과 이제 히알론산, 콘드로이틴 같은 프로테오글리칸이나 이제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 결합돼서 우리 세포의 바깥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 세포의 기질, 우리가 또 ECM이라고 하는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세포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사만큼 중요한 건데, 여기에 대한 인식들이 없죠. 사실은 세포의 생과 죽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줄기세포가 분화돼서 성체세포로 가는 데 있어서 줄기세포의 어떻게 보면 둥지다. 줄기세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ECM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뒤에서 이제 다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ECM이 모든 질환의 근원적인 이슈를 만든다. 노화의 핵심이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세포가 주름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주름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단위 면적당 살아있는 세포의 숫자가 근원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ECM의 원래 공간이 촘촘하게 있어야 되는데 빈 공간들이 많이 남아있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로 치면 빈집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 빈집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우리의 그 어떤 활력, 그 건강도가 그거하고 비례해서 나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고 정말 회춘하고 이렇게 몸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려면 세포를 살리는 것도 살려야 되지만, 살리는 데 있어서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ECM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얼마나 잘 이거를 다시 리빌딩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거를 효과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프리미엄 제품을 저희가 만들었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너스킨은 말 그대로 이너스, 우리 몸 안에 시스템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제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름을 이너스킨이라고 지은 거고요. 그래서 항노화 및 재생의 시작은 ECM부터. ECM이 재생과 항노화의 핵심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ECM이 만들려고 하면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가 없이는 ECM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ECM에 관련된 거, 히알론산, 콘드로이틴, 콜라겐 이런 걸 아무리 먹어도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ECM의 재생 및 복구는 에너지 공급망의 개선부터다. 에너지 공급망이 제대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지 결국에는 ECM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가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제품의 특징을 보게 되면 저분자 콜라겐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콜라겐 합성 중간돼서 아미노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프롤린부터 글루타민, 아르기닌, 글라이신, 이런 그 아미노산들을 저희가 보완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콜라겐의 중간에 이런 대사들을 활성화하는 것들이 또 필요합니다. 비타민도 그렇고, 이런 그 코팩터들이 이제 대사를 활성화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에너지 레독스가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덕티브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떤 거를 때려 넣어도 제대로 그것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히아루론산이나 콜라겐이나 이런 것들을 드시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없고 비용만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에너지 레독스가 이미 망가져, 이게 쉽게 말하면 균형이 맞춰져 있는데 이게 기울어져 있는 거죠. 기울어져 있는 거. 운동장이 기울어 있듯이 이게 기울어져 있으면 이 효과가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거를 집어넣어도, 원료를 집어넣어도 그것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ECM의 합성 원료 및 에너지 공급하는 것이 이너스 제품, 퀸의 제품의 특징이고, 결과적으로는 조직 재생, 보습, 탄력을 한 번에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를 세포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ECM 복구의 핵심은 에너지 부족은 노화의 시작. 그래서 에너지인데 에너지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합성 에너지와 소비 에너지를 동시에 필요합니다. 이것이 에너지가 ECM 복구의 시작이다. 그래서 합성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이 저희는 효모 추출물인 거고, 소비 에너지의 출발은 밀배아죠, 밀배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면서 이 ECM의 복구가 시작된다. 그래서 에너지 공급의 시스템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ECM의 구성 성분들에 공급하는 거는 짝퉁이다. 사실은 되게 효율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콜라겐, 글리코사미드라는 성분의 단순 공급은 ECM의 회복에 효율이 낮아서 제대로 워킹할 수가 없다. 생이알락과 콜라겐의 만남이다. 그래서 합성 에너지와 소비 에너지 공급이 시너지 창출하고 ECM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콜라겐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9240mg 들어있어요. 엄청난 양을 저희가 공급을 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회복시키는데 쓰기 위해서 콜라겐에 의해서 히아루론산은 저희가 140mg을 투여를 했습니다. 이 주요 성분과 그 작용 기전을 보게 되면 콜라겐 펩타이드는 당연히 콜라겐 합성의 원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밀배아 추출물은 에너지 레독스 조절을 통한 콜라겐 합성 환경을 최적화시켜 주는 게 밀배아 추출물이 하는 거고, 히아루론산은 콜라겐하고 더불어서 ECM 및 점막 생성하는데 쓰이는 어떻게 보면 기질이죠. 기질을 보되고, 그 다음에 메타센의 효모 추출물은 ECM하고 점막 생성 합성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고, 글루타민이 또 들어갔다. 프롤린 합성에 원래 뒤에서 보면 아시겠고, 프롤린은 콜라겐의 구성의 주요 성분이고, 아르기닌은 오리지를 통해서 프롤린 합성하는 원료가 되고, 글라이신은 콜라겐 구성 아미노산의 핵심이다. 가장 많은 아미노산 중에 하나가 글라이신이 콜라겐에 들어있는 거다. 그 다음에 비타민 C의 이제 천연 아세로라 비타민 C 같은 거가 콜라겐 합성의 핵심, 이런 것들이 주 구성 성분으로 여기에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ECM을 살리는 것이 피부와 질환을 동시에 살리는 것이다. 피부 노화하고 질환을 한 번에, 그 다음에 ECM은 예전에 한번 제가 강의를 했는데 약사님들께서 얼마나 이게 인식하시고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칼슘의 저장소예요. 우리가 뼈에서부터 칼슘을 끌어다 쓰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뼈에다 있는 거를 갖다 쓰기 전에 ECM 거를 먼저 써요. 그래서 ECM이 무너지고 망가지면 골다공증이 훨씬 더 빨리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뼈에 칼슘을 공급하는 저장소이면서 우리 몸의 이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ECM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ECM의 이 칼슘은 그 ECM의 구조를 튼튼하게 해주고 그 폼을 제대로 만들어지게 해주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폼이 무너지면 기능이 무너진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 버클리의 이 교수가 미나 비셀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아주 ECM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들을, 특히 캔서 쪽에 포함한 많은 연구들을 했죠. 그래서 이분들이 세포 밖을 보는 사람들, 세포 안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세포 안을 주목하고 있을 때
세포 바깥이 세포 안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세포 바깥이 세포의 비밀의 반은 바깥에 있는 거예요. 세포 안에 반이 있다면 나머지 반은 세포 바깥이 어떻게 컨트롤되느냐에 따라서 세포 안의 대사가 달라진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게 누구냐? 그게 바로 ECM이라고 하는 거죠, ECM이. 그러니까 유전자 발현을 컨트롤하는 것도 외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공기가 나쁘거나 오염돼 있거나 뭐 이런 노출돼 있다면, 아니 뭐 염증이 많은 상태에 놓여 있거나 이런 상황일 때마다 우리 세포는 그럼 어떻게 하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들을 만들도록 누군가가 신호를 주고 명령을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이 바로 ECM이 그런 것들을 감지해서 세포에다가 그 신호들을 전달을 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ECM이 그런 측면에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ECM의 역할은 인터랙션과 커뮤니케이션이야. 인터랙션과 커뮤니케이션. 외부하고 인터랙션하고 내부하고 세포 안하고 바깥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래서 외부에서의 충격도 완화도 시켜주고 세포에 단순히 보호 작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의 대사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고 세포의 분화나 증식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푸집과 같은 이 ECM, 이 ECM 안에 이렇게 각 기관에 이런 세포들이 존재하는 거죠. 세포가 홀로 이렇게 혈액을 떠돌아다니는 거 말고 움직이지 않고 있는 세포들은 다 어디 있다? ECM 안에 이렇게 갇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최근에 이쪽에 대한 이론이 아주 훨씬 더 강해진 게 뭐냐? 질환 발병의 핵심 원인이 ECM이에요. 그러니까 ECM이 무너지면 세포의 대사 기능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포의 수명, 생명까지, 생과 사까지 다 누가 결정하느냐? ECM이 결정해요. 그러니까 ECM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가 아파트가 붕괴되면 그 안에 살 수 없어서 천막 치고 살아야 되듯이 모든 시스템이 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수습이 불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드라이빙 포스 오브 마말리안 디지즈랬죠. 모든 포유류의 우리 사람의 질환의 드라이빙 포스라는 거예요. 이 ECM이. 그래서 ECM의 붕괴는 세포 기능 손상 초래 및 세포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 ECM은 대부분 질병의 근원이다. 그래서 extracellular matrix is at the root of most disease라 했죠. 모든 질환의 뿌리라 했어요. 뿌리라고. 근원적으로. 얘가 무너지면. 그래서 우리가 노화가 되면서 퇴행화, 퇴행성 질환이 오고 대사성 질환이 오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ECM의 붕괴. ECM이 어린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ECM이 잘 돼 있기 때문에 ECM이 붕괴되면서 오는 질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퇴행성이나 대사성 질환들이 많지 않은 대신에 염증에서 올 때 염증이 MMP라든가 이런 그 분해, ECM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만들어져서 분해되면서 염증에 의한 거, 어떤 상처 치유라든가 이런 상처가 났을 때,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ECM이 젊은 사람들 같은 게 그렇게 붕괴될 일들이, 상황들이 많지 않죠.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ECM의 붕괴가 서서히 진행되면서 반대로 질환의 발병 속도는 빨라진다 이거죠. 그래서 보시면 ECM은 세포 내 사건의 대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세포 바깥이나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바깥에 있는 것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상호 연결돼 있고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거고, 모든 질병의 기전이 일반적으로 특정 ECM 성분의 결핍 혹은 부족 또는 활성의 결함이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ECM의 구성 성분에 뭔가 잘 안 만들어진다, 아니면 그 기능이 부족한다든가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모든 질환이 여기서부터가 데미지를 먹고 대사가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ECM의 결함은 명백한 세포 기능 장애, 장기 부전 및 사망으로 이어지는 다운스트림 신호 전달 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재밌어요. 피부에서 뼈까지, 혈관에서 뇌까지, 눈에서 모든 내장에 이르기까지 ECM은 질병을 역전시키는 원인이자 잠재적 수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ECM을 유발하는 결합조직 질환이다. ECM은 모든 질환에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ECM을 회복시키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요건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ECM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내 몸의 구조물이다. 구조물. 스캐폴드가 무너지면 결국에 다 무너지는 거다. 예, 그래서 ECM의 구성원은 인체의 거의 모든 기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 병리학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고, 예, 요거는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예, 암도 그렇고 동맥경화도 그렇고 뭐 많은 것들이 렁에서도 그렇고 디스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ECM이 무너지면서 오는 거죠. ECM이 무너지면 조직과 기능이 무너져 노화와 질병이 촉진된다. ECM을 재건해야 세포가 살아납니다. ECM은 세포가 사는 집이고요. 그래서 ECM을 재건해야 세포가 살지,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세포가 먼저 소생할 수는 없어요. 일단 우리가 집이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서 입주를 시작하죠. 사람이 먼저 아파트도 안 만들어져 있는데 입주를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면 우리 몸의 시스템이 먼저 갖춰지면은 거기에 세포들이 채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ECM을 재건하는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 이거죠. 예, 그러니까 나이가 젊었을 때부터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죠? 점점 주름이 생기고 피부에 탄력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ECM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능이 줄고 결국에 뭐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 양 자체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 양이 줄어들었으니까 이게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ECM은 아파트고 세포는 입주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아파트 외형이 무너지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듯이 세포 ECM이 무너지면 세포가 머물 수 없고, 그러면 조직이 무너져 질환이나 암이 발생한다. 이런 거죠. ECM이 문제가 생기면 노화가 급격하게 온다. 예. 그러니까 나이 들면 우리가 이 허리도 구부정하고 피부 주름도 빠지고 우리가 걸음걸이도 쉽지 않은 이유가 다 뭐냐? 결국 ECM이 무너지기 때문에 거기에 세포들이 숫자가 줄어드니까 에너지라든가 대사가 떨어지니까 대사가 떨어진 것만큼 우리의 액티비티가 줄어들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화의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 ECM이 외부적 요인이죠. 외부적 요인. 노화에는 세포 내부의 요인이 있고 외부 요인이 있어요. 외부 요인이 있는데 세포 외부 요인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냐? ECM이 무너지면 줄기세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ECM이 부족해지면 줄기세포가 고갈되어져요. 그 다음에 ECM이 부족하면 세포 간에 세포와 세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인터랙션과 커뮤니케이션이 변경이 돼요. 그 세포 간 통신이 무너지고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ECM이 무너지면 세포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이런 것들이 단절돼서 고립되고 무너지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줄기세포가 못 살아나는 거죠. 줄기세포가 소실되고 없어지는,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이 재생이 안 되게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ECM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래서 노화가 되면 인트리직 에이징이요. 외부 포토 에이징 말고 인트리직 에이징에 우리 내부가 노화가 근원적으로 시작되면 히알루론산 같은 거 더 말해서 글리코사미노글리칸 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세포의 기질 ECM은
조직의 70% 이상을 구성하고 있어서 조직의 복구 및 재생을 위한 중심 허브다. 그러니까 조직의 70%가 뭐냐면 ECM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ECM 안에 나머지 30%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ECM이 언제부터 무너지느냐? 50세 이후에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50세가 넘어가면. 그러니까 50세가 넘어가는 사람들은 ECM을 유지하고 개선시키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50세가 넘으면 진피층이 무너져요. 진피층이 무너지고 콜라겐 섬유 밀도가 감소하고 절편화돼 버려요. 프래그멘테이션이 짧아지는 거죠. 다 잘라져 버리고 엘라스틴 망이 왜곡되고 축소되고 그 다음에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 변형돼 있다. 예. 그래서 이게 50대부터 본격적으로 이거 시작되는데 이게 어느 거냐? 호르몬하고도 연관돼 있는 거고 NADH 이 레독스하고도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때는 이거를 회복하는 이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다. 50대부터 진피의 질은 저하되기 시작하고 특히 보시면 히알루론산이나 콜라겐은 섬유소 밀도의 감소와 함께 ECM 조직 및 구성에 변형이 초래되어 있다. 보시면 진피세포 두께가 50세부터 한 3.2mm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엄청나게 줄어들죠. 그러니까 ECM의 전체 양이 근본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피부의 조직의 얇기가 되게 얇아지고 그래서 특히 이 치매 환자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 피부의 그 진피층이 되게 얇아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콜라겐이 거의 다 없어지고 근데 반대로 특정한 콜라겐은 엄청나게 늘어나 있어요. 그 콜라겐 17이라고 하는 특정한 콜라겐이 늘어나 있는데 이 콜라겐이 늘어나게 되면 병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치매를 연구하고 있는데 콜라겐하고 치매가 엄청나게 연관성이 있다는 걸 저희가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정리가 되면 한번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콜라겐을 나이가 들어서 콜라겐 1, 2, 3, 4 뭐 이런 것들은 떨어지는데 줄어드는데 특정한 콜라겐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면서 문제를 일으킨다. 보시면 진피가 위축됨과 동시에 콜라겐 번들의 두께가 감소하고 번들 사이에 공간이 증가해서 조직의 밀도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멍이 뻥뻥뻥 나 있는 거예요. 구멍이 뻥뻥뻥. 거기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피부 다공증과 노인의 30%가 피부 다공증과 관련돼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심각한 이런 박리 혈중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결과적으로는 이 당독소 같은 non-enzymatic cross-linking 당독소 같은 것들이 생겨가지고 비정상적인 가격결합들이 일어나게 되고 엘라스틴 망들이 이제 망가지게 되고 이런 프로테오글리칸 함량이 전체적으로 보면 젊었을 때 보면보다 엄청나게 떨어지죠. 이런 변형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실질적으로 나이가 들게 되면 MMP라고 하는 이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나 ECM을 분해시키는 효소들이 활성이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딱딱해지고 스트렝스라든가 텐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나이가 들면 이 피부가 탄력이 없고 딱딱해지고 하는 게 비정상적인 콜라겐 파이버가 크로스링킹 돼가지고 양도 적은데 또 비정상적으로 크로스링킹 같은 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ECM이 줄기세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제 보게 되면 줄기세포를 살리려면 ECM을 복원시켜라. 내가 성형외과 가지고 뭐 맞고 아무리 해도 근본적으로 ECM이 무너지면 줄기세포가 무너지게 되면 재생과 회복이 더뎌지니까 나이가 들어서 시술을 받아봤자 생각보다 효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ECM을 복원을 하면 줄기세포도 회복이 되고 복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ECM은 세포 지지체를 넘어 단순히 세포를 지지하는 지지체, 어떤 구조물을 넘어서서 그거 이상의 줄기세포의 운명을 결정한다. ECM은 피부 및 조직 재생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ECM은 줄기세포 유지,
줄기세포의 적절한 이동, 분화를 조절하는데 근본적으로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한다. 그래서 ECM이 무너지면 줄기세포도 무너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ECM은 줄기세포 분화 조절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ECM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포 안의 대사만을 바라봤는데 안의 대사가 정상적으로 되려면 ECM이 먼저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생혈락이나 이런 이너스킨 같은 것들이 그런 면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CM은 단순히 기계적 특성을 통해 가지고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증식, 이동, 그 다음에 특정 표현형의 획득, 유지 조절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ECM은 줄기세포의 행동 특성을 조절을 한다. 줄기세포 운명을 매개하는 데 관여하는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ECM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줄기세포가 서바이벌하고 증식하고 분화되고 이동하는 데 있어서 ECM의 구성 성분하고 이 기계적 특성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ECM이 상당히 근원적인 질환과 이런 줄기세포의 근원적인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꼭 우리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너스킨의 조성하고 기전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 이제 ECM의 주 구성 성분 중에 하나죠. ECM을 만드는 이 글루코사미노글리칸이 만들어질 때 헤파린이 만들어지든 히아루론산이 만들어지든 콘드로이틴이 만들어지든 아니면 시알릭 애시드나 글리코프로테인이 만들어질 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UTP, 이 시알릭 애시드를 만들 때 필요한 거는 CTP, 이런 에너지, 합성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 합성 에너지가 결국에는 뭐냐? 레이트 리미팅 스텝이에요. 레이트 리미팅 스텝에 해당되거든요. 이것이 없이는 내가 아무리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나 뭐를 먹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이 안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나이가 들어선 이 합성 에너지의 리미테이션이 점점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합성 에너지가 많다면 우리가 노화가 일어날 일이 없죠. 그래서 운동이라든가 소식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합성 에너지가 훨씬 더 우리는 소식을 하면 모든 게 다 부족해서 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소식을 하면 오토파지 기능이 활성화돼서 우리 몸에서 쓸데없는 거, 노폐물, 이런 대사체, 이런 남아돌아서 우리의 대사를 오히려 망가뜨리고 저해시켰던 것들이 오히려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걸 다시 뽑아내가지고 다시 자원으로 재활용하면서 깨끗해지면서 모든 시스템이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반대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우리 몸을 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더마탄 설페이트가 됐든 뭐 헤파린이 됐든 뭐 다른 거가 됐든 히아루론산이 됐든 뭐 콘드로이틴 설페이트가 됐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복용을 하게 되면 먹게 되면 다 분해돼서 이렇게 단량체로 다 떨어져 나가죠. 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이렇게 단량체들이 다시 원래 글리코사미노글리칸으로 다 재합성되려면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려면 합성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에너지가 없이는 이거는 안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히아루론산이나 콜라겐이나 이런 것들을 먹어도 제대로 우리 몸에서 먹은 효과가 안 나타나는 이유가 이 합성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런 합성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먹어봤자 결국에는 전환율이 이게 떨어져서 효과를 제대로 못 발휘한다. 근데 저희는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에 이 합성 에너지를 외부에서 공급을 해주면 전환율을 높여가지고 ECM이 상당히 잘 효과적으로 만들어져서 모든 시스템들을 정상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기술은 에너지 합성을 높여주는 기술이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높여주게 되면 히알루론산을 포함해서 인지질 같은 거, 세포막 구성 성분이고 인지질 같은 거, 그 다음에 뮤신 같은 거, 상처 치유 같은 거, 그 다음에 신경 돌기가 성장하는 거, 이런 것들에 다 이 에너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보면 히알루론산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히알루론산이 효과적으로 잘 분비를 촉진시키고 글리코사미노 글리칸 생합성을 훨씬 더 늘어나죠. 이 코니아 눈에 있는 각막과 케라토사이드 실질세포에서 봐도 엄청나게 글리코사미노 글리칸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저희 효모 추출물을 먹게 되면 엄청나게 이렇게 드라마틱한 결과를 내고, 실제 피부 각질 세포에서도 히알루론산 생성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피부에서의 히알루론산, 그래서 우리 거를 먹으면 히알루론산 피부가 탄력이 있고 보습이 있고 탱탱해지는 게 그런 거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콜라겐까지 넣고 더 다른 요소들을 더 보완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효과를 더 발휘할 수 있다. 저희가 실제 먹는 필러로 해가지고 그 아트라인 성형외과에서 임상을 했더니 염증이라든가 부종 같은 거, 피멍 같은 거, 통증 같은 걸 완화시켜 주는데 상당히 효과가 빠르더라라는 걸 저희가 확인했고,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 보습, 미백, 피부 재생, 탄력 개선, 이런 부분들이 다 빠른 시간 안에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주더라. 그래서 저희가 콜라겐을 9,000ml 이상 저희가 섭취를 하게 되죠. 저희 걸 드시게 되면 엄청나게. 그래서 콜라겐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에너지 레독스예요. 에너지 레독스. 그러니까 내 몸이 이미 콜라겐을 합성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데 거기다 콜라겐을 아무리 먹었자 이거는 그냥 대사되고 배설돼서 없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거를 합성으로 훨씬 더 잘 가도록 우리 몸의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레독스를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밀배아 추출물에는 또 하나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약사님들이 아마 거의 인식을 잘 못하셨을 거예요. 스퍼미딘이라고, 스퍼미딘을 아주 효과적으로 공급해줘서 콜라겐 합성과 이게 뭐죠? 오토파지.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과 죽어있는 세포들이든가 아니면 살아있는 세포들도 이미 노화된 세포들이든가 이런 것들을 잘 대사시켜서 청소를 해가지고 재활용 시스템으로 활성화하는 게 바로 오토파지인데, 그거를 활성화시키는 게 누구냐? 스퍼미딘이에요. 스퍼미딘이 잘 들어가면 오토파지가 잘 활성화되면 장수하고 건강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리덕티브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콜라겐 제품을 아무리 섭취해도 생체 내 콜라겐 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 나이 든 세포, 나이 드신 분의 그 피부 섬유화 세포를 가지고 실제 배양을 해도 이게 새로운 세포를 떼어가지고 배양을 하는데 이게 80세 노인 세포다 그러면 배양을 해도 그 성질이 80세의 노인 세포의 특성을 나타내요. 이게 젊어지거나 프레시해지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보게 되면, 보시게 되면, 노화는 섬유화 세포에서 ECM 생성 및 리모델링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세포하고, 영하고, 미들에이지하고, 나이 든 세포를 보게 되면, 나이 든 세포는 결국에는 ECM이 영양분을 아무리 줘도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미 노화된 세포는 외부에 영양 공급을 많이 넣어준다고 노화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노화된 세포는 근본적으로 뭐냐? 옥시전 컨섬션 레이트가 무지하게 떨어져요. 산소 소비율이 떨어졌다. 산소 소비율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뭐죠? 에너지가, ATP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ATP가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먹는 게 에너지로 전환이 안 되고 다 쓰레기로 우리 몸을 오히려 망가뜨리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쪽으로 오히려 전환되고 그쪽으로 이용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콜라겐이 엄청나게 줄어들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보면 섬유아세포의 세포 숫자가 근원적으로 적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주름이 생기면 주름 생긴 것만큼 뭐가 되죠? 세포의 숫자가 줄어들어 있다죠. 그래서 젊은 사람하고 미들하고 나이 든 사람이 보면 나이 든 사람이 보면 세포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 있죠. 세포의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어 있죠. 엄청나게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뭘 얘기하느냐? ECM이 무너져 있게 되면 세포 숫자가 근원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에 뭐냐? 대사가 줄어드는 것만큼 떨어지고 에너지가 그만큼 안 만들어지고 리덕티브 스트레스는 올라가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우리 몸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보게 되면 나이가 젊은 사람들 18세에서 29세에는요 보면 콜라겐 합성 활성이 엄청나죠. 이런 사람들은 먹으면 먹는 대로 콜라겐으로 쫙쫙 가요.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콜라겐 합성률이 100인데 30%밖에 안 돼요. 내가 10개를 먹으면 3개만 콜라겐을 만드는 데 쓰이고 7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효과가 못 보는 거죠. 그만큼 그 다음에 뭐냐, 섬유아세포가 완전히 노화돼 가지고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유아세포 자체가 늙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 다음에 미케니컬 텐션이 줄어들었어요. 섬유아세포는 미케니컬 텐션이 되게 중요한데 탄력 이런 게 없으면 세포의 활성과 액티비티가 다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콜라겐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나이 드신 분들한테 아무리 콜라겐 먹여봤자 그만한 효과를 못 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다. 보세요. 이게 텐션이에요. 콜라겐의 섬유아세포가 이렇게 팽팽하게 이 활을 우리가 당겼을 때처럼 이렇게 팽팽하게 딱 달라붙어 있죠. 근데 나이 든 세포들은 콜라겐이 이미 무너졌어요. 콜라겐 자체가 이미 번들이 무너져 있고 그러니까 미케니컬 텐션이 스티뮬레이션이 없죠. 그러니까 섬유아세포가 변형돼 있죠. 모폴로지가 모양이 변형돼 있죠. 그러니까 대사가 다 안 일어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뭐 돼요? ROS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형외과라든가 이런 데서 피부에다가 매선이라고 해가지고 매선 같은 실 같은 거를 집어넣었다가 빼버리죠. 그러면 상처를 확 내버리죠. 그래서 상처를 해서 복구하면서 이거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때 저희 같은 이너스킨이라든가 생리알약 같은 거를 드시게 되면 엄청나게 효과를 보는 거죠. 그런 분들이 저희 같은 제품을 먹을 때 날개를 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덕티브 스트레스는 아주 선택적으로 콜라겐의 호메오스타시스를 완전히 무너뜨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콜라겐에 합성하는 모든 그 유전자의 발현들이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리덕티브 스트레스가 늘어나면 콜라겐 합성하는 모든 시스템이 다 무너져 있다. 그 얘기 뭐예요? 우리 몸의 근골격계가 무너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ECM은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고 개선시키는데도 중요해요. 예를 들면 디스크가 왔다 그러면 근골격계 ECM이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ECM을 회복시키면 다시 원래대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생체내에서 콜라겐 합성. 보시면 콜라겐 하려면 프롤린이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프롤린이 만들어지면 아르기닌에서부터 오르니틴을 통해 가지고 프롤린이 만들어지고 글루타민으로부터 프롤린이 이런 것들이 우리 생체 내에서 콜라겐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콜라겐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같이 가면서 이런 시너지 효과를 보태줄 수 있고, 그래서 아르기닌은 콜라겐 합성을 증가시켜서 상처 치유하는 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다음 아르기닌을 서플리멘테이션 공급을 하게 되면 뭐죠? 엑스트라 셀룰라 매트릭스, 즉 뭐죠? ECM을 합성하는 것을 촉진시킨다. 이 얘기가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밀배아 추출물은 NAD/NADH 레이쇼를 하는 모듈레이터다. 이거를 조절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오토파지의 핵심인 스퍼미딘 서플라이어다. 이 두 가지로 정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의 기능이
밀배아 추출물의 핵심 기능이라서 이것이 결국에는 항산화 기능과 이뮨 모듈레이션 기능, 항염증 이펙트를 가지고 있어서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혈압도 낮춰주고 글루코즈 인톨러런스를 낮춰주고 카디오바스큘러 리모델링, 복부 비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발생하게 낮춰주는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 밀배아 추출물은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서 에너지 대사를 올려주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밀배아 추출물 마이토콘드리아의 대사를 드라마틱하게 활성화시켜 준다. 이거는 지방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도 마이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켜주는 아주 그런 강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근육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근육을 만드는 것과 같은 미토콘드리아를 합성하는 것, 관련되어 있는 유전자들이나 단백질들을 올려주게 된다. 그래서 밀배아는 근육을 만들어주고 ECM을 만들어주고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밀배아에는 스퍼미딘이 많은데 이게 스퍼미딘의 스탠다드 물질이에요. 저희 밀배아 추출물을 썼더니 엄청나게 많은 스퍼미딘과 폴리아민류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런 부분에서 아주 강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스퍼미딘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토파지를 인덕션 시켜가지고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장수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이에요. 장수하려면 일단 뭐 해야 돼요? 쓰레기, 노폐물들을, 그 다음에 죽어가는 세포들, 우리 몸의 기능이 망가진 것들을 빨리빨리 없애야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이 항상 프레시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키가 오토파지인데, 그거를 누가 해주냐? 스퍼미딘이 그 일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퍼미딘은 오토파지 인듀서고 그 결과로 안티에이징의 키가 된다. 이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 떨어졌을 때 잘 먹지도 못하고 어떤 수송 능력도 떨어지고 장내 균층도 망가져 있고 세포 내 어떤 생합성 대사 기능도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합성보다는 분해가 촉진되어 있는 이런 노화되어 있는 시스템. 그래서 건강에 어떤 이런 척도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스퍼미딘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적절하게 공급을 하게 되면 건강을 상당히 증진시킬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스퍼미딘은 콜라겐과 지질 합성의 상향 조절을 통해 피부 구조 및 장벽 기능의 회복에 기여까지 한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퍼미딘이 밀배아 추출은 에너지 레독스와 이것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너지를 주는 아주 획기적인 물질 중에 하나다. 보세요. 나이가 들어있는 그 세포에다가 스퍼미딘을 쳤더니 어떻게 됐죠? 젊은 층은 이렇게 콜라겐이 잘 만들어지는데 나이 든 세포에서는 콜라겐이 안 만들어지죠. 근데 스퍼미딘을 쳤더니 엄청나게 콜라겐 합성이 올라가죠. 콜라겐 3A도 마찬가지예요. 잘 안 만들어지는데 스퍼미딘을 노화된 세포에다가 트리트 했더니 이렇게 잘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저분자 콜라겐을 하게 되면 또 이런 콜라겐 합성이나 이런 거 촉진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반드시 에너지 레독스가 정상화 시켜줘야지 가능하고, 합성 에너지와 이런 것들이 같이 갈 때만 이것이 효과를 본다. 그래서 어쨌든 콜라겐 자체를 먹어도 피부의 보습이라든가 탄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라프니스 같은 건 떨어지게 되고 피부 덴시티 같은 것들이 올라간다. 이런 건 ECM에 아까 이런 다공성들을 이런 콜라겐들을 공급함으로써 다시 정상화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정리를 해보면 이너스키는 ECM 상합성 에너지 공급, 합성 에너지와 소비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고, ECM은 결과적으로 줄기세포의 보호자이면서 분화 조절자이다. ECM은 질환 발병의 원인인과 동시에 질환 치료에 핵심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콜라겐 합성 중단 대사의 아미노산 공급에 그 합성하게 아미노산 공급을 적절하게 잘 해주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고, 콜라겐의 대사를 합성 대사를 활성화시켜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그 환경들과 그 메타볼라이트 이런 것들이 잘 공급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 에너지 레독스를 최적화하고 환원적 스트레스를 해소를 같이 하면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항노화와 오토파지의 핵심인 스퍼미딘을 동시에 공급을 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생이알락하고 고함량 콜라겐의 시너지 효과가 여기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최상의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적용하는 거는 뭐 워낙 많은데 일반적으로 뭐 피부 주름, 탄력 보수, 피부 성형 수술 후 각종 수술 후 회복, 노화, 관절, 점막, 골다공증, 근골격계, 그 다음에 재생, 뭐 다양한 영역에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디에 하고 이거를 조합을 했을 때 가장 좋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오일 단식 모방 식이요법이에요. 오일 단식 모방 식이요법을 하게 되면 오토파지가 활성화되죠. 그 다음에 에너지 레독스가 정상화되죠. 그 상태에서 오토파지 후 줄기세포 재생 및 ECM 재생으로 세포 기능 및 대사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어요. 가장 좋은 조합이 이거예요. 그래서 증상 및 질환의 근원적인 개선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회춘까지도 가능하다. 오일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오일 프로그램을 할 때 나이 드신 분들이 질환이 있든 없든 오일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거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ECM의 재생 회복, 그래서 모든 대사 시스템과 세포의 기능들이 정상화시킬 수 있는 데서 좋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것만 하게 된다 그러면 또 하나를 만약에 추가되면 저는 생이알락하고 칼슘하고 이 이너스킨을 같이 쓰는 것도 상당히 좋은 조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IS 업종 같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는 거하고 조합을 해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다양하게 아마 활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